안녕하세요. 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메가 종합금융 지점장으로 있고요. 또 목동의 보카라이프 카페하고 보험이 합쳐진 곳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름은 송연주고요. 보험을 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피아노 전공을 해서 교사로 있다가 피아노 학원에서 원장님 투잡을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조금 예체능 계열이 어려운 시절이어가지고 학원 하시는 원장님께서 다 나가셨어요. 보험업계로. 저한테 그냥 한마디로 리크루팅 같은 거였는데 저는 모르고 시험만 보면 그때 휴가도 주고 포상금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되게 하루 쉬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겠다. 근데 뭐 점수를 공부하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의미 없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가게 됐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시작은 한 건 아니었고 시험만 봤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게 처음에 간 곳이 삼성생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보험의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보험을 가입해라 해도 싫어했고 보험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싫어했어요. 영업 자체를 좀 싫어해가지고 시험은 삼성생명을 보고 보험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원장님이 대리점으로 가시면서 연락을 너무 꾸준히 하셨고 출근 시간이 제가 이제 초등부를 가게 되면 이제 1시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1시에 수업을 하게 되면 12시, 12시 반까지 출근을 하면 되거든요. 오전 시간이 되게 시간이 많으니까 와서 교육도 들어보고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피아노보다 많은 수입을 벌 수 있으니까 와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처음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보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본 시험은 생명보험이었어요? 손해보험? 두 개 다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잖아요. 진짜 떨려가지고 시험 본다 같이 본 사람 없고 결과가 저녁 6시에 발표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치킨집에 앉아가지고 둘이 엄청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합격이라는 발표에 엄청 기뻐했었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기억이 조금씩 오르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시험은 역시 시험인 것 같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고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되게 우연찮게 제가 또 선생님으로 교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좀 FN 성향이 좀 많거든요. 나름 보험을 이제 배웠을 때 설명해 주신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찮게 있었어요. 대부분 보험 처음 시작할 땐 지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친구를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 연락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있는 와중에 친구가 하나 연락이 오게 됐는데 그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안부를 물어보다가 이런 보험이 있다. 그러면서 보험 요즘에 재무사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막 읊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런 상담을 알아보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런 걸 하니? 내가 알아보려고 했던 그게 딱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 친구가 저한테 의뢰를 하고 너무너무 만족을 했어요. 가족들까지 또 계속해서 소개를 해준 그런 케이스가 돼서 저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첫 월급이 4배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건 뭐지? 너무너무 황당했고 와 이런 직업이 다 있어? 근데 너무 메리트도 있고 너무너무 좋다. 이거를 원잡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직도 보험이라는 게 나한테는 와닿지 않고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거든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카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고객님들과. 근데 상담을 할 때 커피숍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객님들하고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들이 없는 게 가장 아쉬웠고요. VIP 고객님을 모셔서 세상의 컨디션과 세상의 분위기를 통해서 고객님께 상담을 해드리는 게 제가 제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팔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예쁘다고 커피를 팔지 않냐고 들어오시는 분 많은데 그럼 커피 드세요 하면 커피를 또 부담스러워서 못 드세요. 그래서 제가 저금통 하나 만들어놨어요. 후원금 내고 드세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기도 하는데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험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카라이프라는 이름을 썼는데 보험과 카페가 합쳐진 곳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써놨고요. 여기를 오시면 고객님들이 그래서 좀 편안해하고 좋아하시고 본인이 뭔가 최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피디님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네. 저 시원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가장 중요한 약간 업무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라든지 보장 담보를 결정할 때 설계사님들이 정하거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 보험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험이 정말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 없이 그냥 마구마구 설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과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객님의 직업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라든지 또 대출이라든지 저축을 얼마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가족력은 당연히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고객님이 이 돈을 잘 내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지를 못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느 정도 내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나 혼자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고객님과 몇 차례 걸쳐서 상담을 하고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고객님이 이게 원하시는 만족하는 보험이 돼야 가장 오랜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쉽게 고객님 이해하실 때까지 하는 성향이에요. 돈을 통장에 많이 쌓아놓고 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분들이 보험을 잘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좋은 보험, 그분한테 꼭 맞는 최적화된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실 앞모습은 직접 꾸미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것저것 모아다가 꾸미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보면 되게 막 썰렁하거든요. 근데 뭐 하나하나 갖다 놓으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했는데 아기자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소품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시고 어떤 때는 복잡할 수도 있는데 뭐 당근 이용해서 카페를 요즘에 많이 철수하는데 거기서 산 것도 있고 인테리어 소품 가게에서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준비하게 돼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제 업무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업무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들은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조금 다르고 설계를 다른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해서 노동 아닌 노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AI로 요즘에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못 믿는 스타일이어서 그걸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고집 있는 성향이어서. 근데 저는 보험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수치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무식하게 계산을 했어요. 실손을 예를 들어서 갱신폭을 16년 이럴 때는 계속해서 계산한 걸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더 쉬운 방법도 있었겠죠. 근데 무식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 고객님들한테 그런 수치를 갖다가 다 보여주시면 이제 조금 놀래고 이분께 보험을 맡기면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자신감이 없어져요. 저희 직원들도 처음 배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 수 있으나 할 때 계약도 많이 잘 나오니까 저는 무조건 이렇게 고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바탕화면이 너무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3월 달에 계약을 너무 많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630 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보장성 보험이에요.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연금 보험 하나였고 다 보장성 보험이어서 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3월 달에는 껌을 씹으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왜냐면 입이 너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고객님이 저를 되게 많이 믿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상담을 하려고 하면 대충을 안 되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간이 치는 데 놓고 자고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오기만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수많은 시간 동안 제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고객님들께 다가가서 고객님들이 그걸 인정해 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계약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고객님들께 믿어주셔서. 500, 300 저렇게 클럽이 있던데 저건 뭐예요? 내가 종합금융에 이제 이직을 하면서 근 1년 좀 넘었거든요. 여기 와서만 달성한 것들인데 기본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매번 달성을 하고요. 300, 500, 600 이렇게 달성한 것들만 저렇게 상장을 올려놨습니다.
고객님들이 내는 보험료가 500만 원이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DB 영업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를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기존에는 지인 영업을 했거든요. 저는 누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걸 좀 싫어했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영업하지 하다가 DB 영업을 하고 깨달은 게 좀 있었는데 DB 영업을 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보험을 보면서 또 대부분 DB 영업에 오신 설계사들이 수준차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공부를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이면 어떤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시든지 똑같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고객 관리라든지 설계 스타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나중에 보장을 받으시거나 관리를 받으실 때는 가치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을 만나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왜 처음 가입할 때는 너무너무 설명 잘 해주고 연락도 잘 되는데 1년이 지나면 연락도 안 되고 가입도 안 되고 막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청구라든지 이거는 저는 고객님들이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든 누구든 청구는 제가 무조건 해요. 설계사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일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고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담당자가 없는 계약들. 그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했잖아요. 돈을 안 준다고 얘기를 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안 주냐 얘기를 한다든 이랬을 경우에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요. 우리 고객님들은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러면은 주로 하는 영업 방식이 DB 영업이신 건가요? 아니요. 최근 1년 DB 영업을 했어요. 근데 DB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새로움을 맛봤고 DB 영업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보험의 많은 것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가르쳐줘야겠고 그런 사람들을 양육시켜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기억에 남는 보상 사례 있으신가요? 제가 보험 처음 시작하게 만들어주셨던 분, 삼성생명의 명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는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들하고 따님이 있었는데 아드님은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고 따님은 대학생이셨는데 첫 번째로 어머님이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 걸리신 지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 보장금을 청구도 해주고 제가 동행을 한 번 했는데 보험이 워낙 많으셨어요. 한 보험료만 한 380 정도 아버님이 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돈을 버시면 무조건 다 병원비로 다 충당을 하신 것 같아요. 빚도 많이 드셨는데 어쨌든 어머님이 끝은 좀 안 좋게 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빚을 다 청산하시니까 아버님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런 짐을 안 지어주고 싶어서 버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보험료로 납입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랬던 건 최근 7개월 전에도 보험을 들으신 보험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담당자가 오셔서 청구도 해주고 아버님 가시는 길에 좀 인사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사람의 인간의 도리라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암 진단이 이제 걸리셨을 때 당연히 380 정도 돈을 낸다고 하면 진단금이 좀 있으셨을 거잖아요. 청구조차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보험회사마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받은 보험금들이 또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찾아드는 게 몇천 되고요. 또 사망보험금을 찾아주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보험이. 이 부분에서도 제가 또 많은 것들을 찾아드렸어요. 제가 보험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사망보험이 많이 들어있어서 청구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때가 조금 많이 기억이 남아요.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라. 너네 어쨌든 하늘나라에 엄마랑 아빠랑 그래도 든든한 백이 생겼으니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면 내가 너네들의 담당자가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저런 분은 난 좀 양심이 없다고 솔직히 대놓고 막 걔네들 앞에 욕도 한 적 있어요. 왜냐면 담당자 연락처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담담하고 그런 게 기억에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무료 보험 점검 요청해 주셔가지고 담당자로 배정을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평일 오후 방문을 희망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날짜는 다음 주 혹시 목요일날 가능하신가요? 사무실에 왜 화장대가 있어요? 저희 여자분들이 많고 저도 고객님을 만날 때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청결하고 단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기 전에 저희 좀 뭐가 많아요. 화장품도 많고 뭐 드라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갑자기 또 늦게까지 일하다가 바로 상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영업을 많이 했고 바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세요? 아침마다 저희 막 브런치 같은 거 먹고 여기서 웬만하면 식사들 같은 거는 이렇게 다 웬만하면 하라고 해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뭐 먹을 건 좀 잘 많이 되어 있어요. 차에 먹을 게 있어요? 제가 바쁘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뭐 과일 같은 거랑 이런 거를 좀 사주셔요. 제가 바쁠 때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과일 같은 거랑 좀 샐러드 같은 걸 좀 많이 먹는 위주여가지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샐러드 같은 거를 많이 먹어야지 얼굴이 많이 붓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요리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름 엄마가 요리 잘하셨는지 먹고 자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요리해요, 조금. 오늘은 냉장고에 재료가 별로 없네요. 우리 피디님 드릴 줄 알았으면 준비 좀 할 걸. 와. 설계사를 하면서 힘든 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으셨나요? 솔직히 힘든 점은 내 몸이 힘든 것 말고는 그렇게 힘든 적이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람된 일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제가 고객님 앞에서 상담하는 건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솔직히 저는 상담만 하고 설계하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행복한데 이게 한 번에 막 몰리니 3월달처럼 많이 몰릴 때는 잠을 못 자니까. 앞으로 보험 설계사로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보다 혼자서 영업하는 게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DB 영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고객님들마다 되게 속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DB 영업을 1년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영업을 되게 많이 못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남들은 서울에서 하면 DB 영업 못한다.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DB 영업은 이제 거의 다 끝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하고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기존에 했던 DB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했던 영업 방법대로 그대로 했던 거에다가 DB 영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지인 영업이라든지 소개 영업은 당연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뢰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DB 영업은 저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님이 어느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린단 말이죠. 이걸 볼 때 느낀 건 그동안 설계사님들이 그 만족함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없었으니까 또 다시 설계사를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설계사는 처음이야. 너 같은 설계 방식은 처음이야. 너의 상담 방법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커피숍 형태의 이런 컨셉으로 1호점, 2호점 이런 컨셉의 회사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 생각입니다.